네, 안녕하십니까. 심리다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솔로지옥 5번째 날이 밝았어요. 그리고 솔로지옥 5번째 편이죠. 이 5번째 편으로 이제 솔로지옥 2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5번째 날에 이제 슬기 씨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죠. 진영 씨가 계속 홍도에 가버리니까 지옥도에 없으니까 이제 그 틈을 이제 종우 씨는 계속 이제 슬기 씨를 챙기면서 이제 파고들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종우 씨가 슬기 씨한테 뭐 이것저것 챙겨주니까 슬기 씨가 굉장히 이제 의사 선생님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것도 중요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것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 사람이 가진 그런 본질적인 것들과 추상적인 것들이 존재해요.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면 우리는 그걸 갖고 속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추상적인 것만 추구를 했을 때 그런 건 또 변질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상적인 것들이 변질되었을 때 내가 다시 이 사람에게 요구를 했을 경우에 들어지지 않아. 이 말이 좀 복잡해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다정했다. 다정한 것을 추구한다.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이죠. 다정한 건 여러 가지의 다정함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보이는 종우 씨의 다정함도 있고, 진영 씨도 다정한 사람이잖아요. 진영 씨도 냉혹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무뚝뚝한 사람일 수는 있지. 근데 다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정함은 방향이 달라. 추상적이고 자기만의 색깔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요구하기가 애매해.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바꾼다? 그건 불가능하지.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해야 되니까 그건 아니지. 그래서 오히려 바라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하느냐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지.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기대하고 그 기대를 통해 나는 어떻게 변해 가는가. 그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래서 그 유명한 영화의 대사 중에 그게 있잖아요.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당신이 점점 더 좋은 사람으로 느껴져요. 또 있지만 당신은 나를 점점 더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만든다. 라는 것도 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날 때 이 사람 만날 때 편안해. 이 사람 만날 때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아. 내가 이 사람을 만나니까 의지가 돼서 좋아. 좋을 수는 있지. 근데 그게 지속되었을 때 본인의 삶이 과연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그거는 판단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슬기 씨가 진영 씨를 만나면 씩씩해진다고 했거든. 자신이. 종우 씨를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들까? 종우 씨가 약간 좀 눈치가 없는 편이죠. 성실하고 눈치가 없는 그런 면이 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전체적인 판이나 이런 걸 읽는 건 좀 아직, 그러니까 종우 씨가 약간 아직 어려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굉장히 성실하게 뭔가를 해주려는 성격이고 말하지 않아도 뭐 알아서 이것저것 하려고 하고, 근데 그게 약간 센스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슬기 씨가 아니어도 이성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면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종우 씨라는 사람의 장점은 어떤 사람이 느끼기에는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이게 내가 좀 얘기가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종우 씨는 사람을 나쁘게 만든다 그 뜻이 아니에요. 종우 씨 되게 좋고 성실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이상형인데, 근데 이제 종우 씨의 저런 성실함이 어떤 사람이 겪기에는 나를 너무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어느 날은 종우 씨가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의 마음을 몰라줘?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이성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말이 된다고. 근데 이 장면만 딱 끊어놓고 보면 종우 씨가 너무너무 안 됐고 착한 남자고 저 여자는 종우 씨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못된 여자,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종우 씨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데 그 여성 입장에서는 또 다르다는 얘기지. 이게 이제 성별을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종우 씨가 어떻게 보면 종우 씨가 성인으로서, 물론 성인이지만 성인으로서 그런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과도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한테 해줘야 될 거를 나는 상대한테 해주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헌신하고 싶다라는 그 자기가 생각하는 전제를 최대한의 노력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최대한의 노력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헌신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상대가 뭘 원하는지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다로 접근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상대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고 종우 씨가 조금 어린 부분이 느껴질 수는 있죠. 그래서 슬기 씨가 느끼는 종우 씨는 굉장히 고맙고 일관된, 나를 헷갈리게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진영 씨의 안티테제? 진영 씨의 정반대편에 있는 그런 인물로서 눈에 들어왔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슬기 씨가 종우 씨를 보는 거는 연인으로서의 마음이라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오히려 나의 이런 낯선 설레임,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좀 누르는 그런 역할을 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종우 씨가 편한 거지. 설렘이 없으니까. 고마움이 있고
보답을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슬기 씨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선택에는 그런 자신을 위로해준 거에 대한 보답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이거 개인 소감이지 이게 뭐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누구를 뭐 비난하고자 하는 뜻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런 고마움과 보답의 마음으로 또 관계가 또 발전할 수도 있지. 왜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 두 사람에게 시간이 더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종우 씨도 성장하고 더 멋진 사람이 되면서 그런 변화는 있을 수 있겠죠. 최소한 종우 씨는 자기의 그런 걸 보여줬으니까, 일관됨을. 그렇게 이제 종우 씨의 챙김을 받고 슬기 씨의 마음이 좀 편해지는가 싶었는데, 그러니까 진영 씨는 다시 또 천국도로 가버리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좀 여유가 있거든요.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이 장면은 제가 나딘 씨 편에서 얘기를 했었죠. 세정 씨의 견제도 있으면서 슬기 씨가 마음이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서 슬기 씨의 표정을 잘 보면 되게 힘들어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웃고 있는데? 아니지. 웃고 있는 표정과 자, 굳어가는 표정 사이에서의 전환 시간을 보면 돼요. 전환 시간이 짧다. 그래서 무조건 저게 거짓 표정이다. 그건 아니에요. 전환 시간이 짧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평소 기준과 지금의 기준을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숫자로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은 막 웃다가 굳는 데까지 표정이 1초가 걸려요. 근데 평소에 1초가 걸리던 사람이 0.5초가 걸렸어. 그러면 그 웃음이 가짜인 거고, 어떤 사람이 0.5초 만에 표정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은 평소 전환 시간이 0.1초야. 그러면 저 웃음은 진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야. 처음 보는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는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상황들이랑 비교해가면서 봐야 돼요. 근데 슬기 씨의 지금 이거는 평소 다른 웃음의 전환보다 훨씬 짧거든. 그러니까 지금 슬기 씨가 지금 웃고 있지 않다는 거지, 마음속이. 근데 그건 예상할 수 있는 바죠. 사람들이 재밌다 할 때도 표정은 굳어 있죠. 고개를 숙이고 다른 사람이 안 보는 표정에서는, 물론 저거 다 보이는 표정이지만 표정 관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어쩔 수 없지. 진영 씨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다음날 좀 더 친해진 느낌이 들어서 만약 천국도를 가지 않았다면 좀 더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아쉬웠다고 해서 그렇다고 상황을 뭐 바꿔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안 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이 이 사람한테 100만큼 갔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이 100이 만이라고 치고 50만큼만 가면 이 사람한테 어떤 요구도 할 수 있고, 야, 너 50 좋아한다 이럴 수가 있는데, 100을 좋아하면 이 사람한테 내가 100만큼 좋아해. 100만큼 해.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왜? 내가 기대감이 높으니까 오히려 이걸 알아주길 바라고, 내가 이만큼 이 사람한테 마음이 있다는 거를 스스로가 인정하는 게 두려워. 평소에 내가 이만큼까지 사람한테 마음이 가지 않거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람도 나를 너무 좋아해. 그럼 오케이인데 이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 물론 진영 씨가 자기 마음을 숨기고 헷갈리게 한 사람은 아닌데 상황적으로 그렇게 돼버렸다고요. 아까 그런 여자들이랑 대화할 때도 세정 씨에 대한 그런 발언들도, 물론 세정 씨도 스스로가 헷갈렸으니까 그런 거지만 상대 마음을 잘 모르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나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0%, 20, 30%면 야, 너 좋아하는데 좀 나 좀 봐줘 이럴 수가 있는데, 100만큼 좋아해버리면 내가 너 이만큼 좋아하는데 나 너 완전 사랑하는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 그 말을 스스로도 인정하기가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걸 표현을 못하고 상대가 움직여주길 바라지. 그래서 더 기다리는 마음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슬기 씨 자체가 그 동우 씨랑 얘기할 때는 막 표현을 하고 그런다고 했지만 확신이 없이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진영 씨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알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속을. 그게 이제 우리가 한 발짝 떨어져서 진영 씨의 행동이나 삶을 쭉 보니까, 그러니까 진영 씨의 속이 보이는데, 그걸 보면서 보면 진영 씨가 굉장히 투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솔로 지옥 내에서도 그렇고 20, 30대 여성의 입장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남자들이 진영 씨처럼 행동하는 경우에는 보통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히나 20대잖아요. 20대의 남자는 조금만 좋아해도 이 사람한테 굉장히 표현한다고. 굉장히 이 사람한테 들이대고 표현하고 막 나 너 좋아. 그래서 뭐 어쩔 줄 모르고. 그게 좋아하는 사람, 속을 내놓는 사람이라고 보인단 말이에요. 항상 그런 사람을 보니까. 근데 진영 씨를 보니까 저 사람은 날 안 좋아하나?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진영 씨의 삶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거 알 수 있어. 진실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나한테 보여지는 이 표면의 맞닿음으로서만 사람 몇 명을 비교해 보면, 진영 씨가 행동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 대입시켜서 보면 날 안 좋아하는 거지. 속을 알 수 없는 행동인 거지. 근데 진영 씨의 행동을 쭉 보면 일관되는데 그게 안 보이지. 그게 어떻게 보여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랑 접점이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 진영 씨에 대해서 알려면 그냥 믿어야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기대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접점이 우리는 지금 쭉 보고 있지만 그렇진 않단 말이야, 슬기 씨는. 이 안에서 내가 보는 1인칭으로서밖에 볼 수 없단 말이야. 그럼 내가 보는 그 순간에 진영 씨는 어떤 사람이겠구나. 그래, 이 사람은 그러면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겠지라고 기대하고 그 기대를 스스로가 믿고 다가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렵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진영 씨 같이 이렇게 진실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런 모습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거든 분명히. 굉장히 우수와 고독에 찬 척하면서 상대를 헷갈리게 하고 또 다른 데 가서도 슬기혜 씨한테 행동하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그 여지 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분명히. 그러니까 슬기 씨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 그게 이제 두 사람한테 시간이 너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렇게 헷갈리는 마음을 진영 씨를 한 번만이라도 좀 더 봤다면, 뭐 천국도를 한 번이라도 더 갔다면 헷갈리지 않았을 수 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소개팅 예를 들어서 한 번 했어. 어쨌건 뭐 처음에 한 번 만났어. 그걸로 이 사람이랑 뭐 결혼까지 꿈꾸지 않잖아. 그런 뭐 결혼까지 꿈꾸는 건 뭐 나 같은 찐따나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뜨끔했을 사람들이 몇 명 있을 거야. 보통 한 3번 정도 만나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맞구나, 아니면 내가 나의 생각했던 이런 게 맞구나 하면서 이러면서 어느 정도 퍼즐을 맞춰 간다고. 물론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랑 2-3번 보면서 좀 호기심을 좀 갖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그렇죠. 아예 이 사람이랑 이제 볼 필요 없다. 이 사람은 뭐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생각해온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다 하면 이제 첫날에 끝나지만 결정은 그래도 2-3번 만나고 결정한다고. 아니야? 3시간이면 돼? 3초면 되나? 3초 내에는 이 사람이랑 더 만날지 안 만날지를 결정하는 거고 이 사람과 미래를 함께 할지 안 할지는 3초 만에 결정되진 않지. 그러니까 진영 씨도 3초라고 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모른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호감을 가질 만한 사람이다. 앞으로 좀 더 볼 만한 사람이다 해서 3초지. 이 사람과 이제 사귄다. 아니면 이 사람과 뭐 연인이 돼가지고 뭐 어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간다를 3초 만에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되게 신중한 사람이잖아, 진영 씨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진심을 다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되게 성실하게 고민했고 그 성실하게 고민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또 솔직하게 말했어. 난 그게 너무 솔직해서 조금 안타깝긴 했는데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절대 아니야, 실은. 속이 그대로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알 수 없고 또 저를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서 헷갈리게 했던 부분들이 예를 들면 토치로 불 붙이는 장면이라던가 선글라스 가지러 가는 장면들, 제가 전 시간이나 전전 시간에 다뤘던 것들처럼 그런 순간에 진영 씨는 뭔가 하나 해야 될 일이 있거나 어떤 책임이 주어졌을 때 진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슬기 씨는 뭐야 지금 나 갑자기 대면대면하게 구는 거야? 그렇게 느낄 수 있지. 그런 것들이 좀 겹쳤죠.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 시간이 한 번만이라도 더 주어졌다면 슬기 씨가 마음속에 가진 이런 불안이나 저렇게 헷갈린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해소가 됐을 텐데. 왜냐면 진영 씨가 이런 사람이구나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높아졌을 테니까. 마음이 좀 복잡해졌다. 그럴 수 있죠. 더 복잡해졌을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립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위로해주는 종우 씨가 고맙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성적 호감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 사람 앞에서 다른 남자 때문에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나 잠깐 혼자 있게 해줄래?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잠깐 혼자 생각 좀 할게 라고 하고 저 눈물을 훔쳤을 것 같아. 진짜 이성적 호감이 있는 후보였다면.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종우 씨랑 됐지만 그리고 종우 씨가 충분히 멋진 사람이고 저 마음도 진심이었지만 이게 만약 예측하라고 했다면 나는 종우 씨를 선택한다고 예측은 못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선택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우는데 물티슈를 주면 어떡해요 이러면서 종우 씨가 살짝 멋쩍은. 그러니까 종우 씨가 저런 거를 잘해주고 싶고 뭔가 해주고 싶은데 잘 모르는 면이 있죠. 그리고 저런 부분이 조금 센스가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있죠. 열심히 하는데 아직 일을 잘하진 못하는 그런 느낌의 사람이죠. 귀여운 면이 있어요, 정우 씨가. 그래서 이제 화장 무너지면 안 되니까 하면서 거울을 들고 있어줍니다. 저기서도 차라리 막 저렇게 막 거울 갖다 주고 물티슈 주고 저러지 않고 그냥 휴지 딱 놓고 난 그래도 네가 울지를 않길 바라는 사람이 네 뒤에 항상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문 닫고 나오는 게 좋지 않았을까. 저 시간을 함께 있어주는 것보다 그냥 슬기가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은 좀 들어요. 그게 이제 종우 씨가 조금 더 남자다운 매력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배려를 좀 더 다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모르겠어. 이건 그냥 내 스타일일 수도 있고 종우 씨는 또 저기 또 종우 씨가 할 수 있는 또 무언가를 얻어내는 방법일 수도 있겠죠. 마음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7째 날이 됩니다. 쑥쑥 흘러요. 진영 씨는 계속 천국도에 갔다 왔지 뭐. 진영 씨는 종우 씨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요. 슬기 씨는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다고 당당하게 말을 했고 자기 마음이 굳혀졌는지 묻는 말에는 대답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슬기 씨도 솔직하게 말한 거지. 슬기 씨도 진영 씨가 호감이 갔다. 하지만 누구를 선택할지 마음은 굳히지 못했죠. 왜냐면 진영 씨가 눈앞에 없는데 뭐 계속 천국도 가는데 뭐 자기 마음이 힘든 걸로만 계속 가고 어떤 거를 선택할 때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어떤 일을 선택을 하는 건데 내가 거기에 어떤 일을
결실을 맺을 때도 고통이 있으면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 일을 매진할 수 있는 건데 계속 고통만 있으면 그거는 완전히 노예로서의 삶이지 뭐. 그러니까 마음으로 또 따졌을 때 그거를 계속 가기는 쉽지 않죠. 근데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여기서는 지금 상황이. 누구의 잘못이 아니지.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종우 씨도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솔직하게 잘 말해주고 있죠. 고마운 부분이지 진영 씨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시점에는 진영 씨도 조급해졌어요. 진영 씨도 마음이 처음처럼 여유롭진 않아. 그러니까 분명히 나도 슬기한테 설레는 마음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진영 씨가 그냥 아무 마음 없으면서 슬기 씨와 이렇게 설레는 시간을 보낸 것처럼 한 게 아니야. 진영 씨도 설렜어. 충분히 이 사람에게 호감이 갔고. 다만 이제 나딘 씨랑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멋진 사람인 거지. 자기와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추구했던 연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과는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고 그 얘기를 통해서 나도 배울 점이 많은 23살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그런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그리고 또 투명하고 솔직한 면까지도. 그래서 지금 두 사람 사이에서도 충분히 고민이 되는데 슬기와의 그 설렘을 확인하고 싶을 거라고요. 내 마음이 진짜인가? 이 사람 마음, 이 사람과의 관계. 근데 뭐야? 계속 확인 못했지 뭐. 슬기와 종우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고. 지금 뭐 보고 있어요? 그 전날 슬기 씨 찍은 사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진영 씨도 그 마음의 불편함을 농담으로 승화해서 드러내고 있죠. 슬기 씨 오늘 핑크핑크하네. 아 오늘 좀 이쁘고 싶었어요. 저 말들 자체가 실은 나 없는데도 잘 놀았대 이 말이지. 그리고 슬기 씨는 난 당신 없어도 이렇게 잘 노는 사람인 거, 이렇게 멋진 사람인 거 보여주고 싶었는데 라는 말이고. 그래도 이제 날씨랑 잘 어울리네요 이러면서. 힘 좀 주신 것 같은데요 슬기 씨. 계속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어제 재밌었냐? 종우 씨가 천국이었다고. 재밌었다고. 근데 그걸 느꼈다. 내가 누구랑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천국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구나. 진영 씨도 마음이 불편하지. 여기서 오케이 이거는 마음이 불편하고 질투의 마음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다잡으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말들이 있어. 뭐 오케이. 그럴 수 있지. 그래. 멋지네.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내 마음은 불편함이 있지만 스스로한테 감정을 다스리라는 자기 암시야. 그러니까 저 말들 자체 저런 식으로 말을 다루는 거는 제가 수업 중에서도 가르쳐 드리는 방식인데 타인이 저런 말을 했을 땐 이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는 저거와 반대되는 마음이 있겠구나를 또 유추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이거는 뭐 솔로 지옥만이 아니라 다른 프로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수 있지.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들이 실은 그것과 다른 생각이 있지만 너의 생각을 존중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오케이 이것도 내 마음은 불편하지만 내 불편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 너의 마음을 인정하겠다는 뜻이란 말이야. 마음을 정했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오늘 정해질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영 씨한테 너 좀 잘해봐. 이런 얘기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이쁘게 하고 나왔다. 힘을 줬다. 이 표현도 이렇게 이쁜 나를 두고 천국도에 갔다 와? 약간 이거의 일종의 시위라는 측면도 있고. 오늘이라는 말에 진영 씨가 또 오케이라고 하고 있죠. 근데 슬기 씨가 종우 씨에 대해서 되게 좋게 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성적 호감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이만큼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우 씨가 약간 안쓰러운 동생 같은 마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동생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나이 차이를 떠나서. 그래서 슬기 씨가 나중에도 얘기하거든요. 종우 씨가 이기길 바랬지만 나는 진영 씨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실은 같은 맥락이죠. 종우가 안쓰러운 마음에 이기길 바라지만 눈에는 진영 씨만 보이는 이제 그렇죠. 진영 씨가 약간 내가 낄 틈이 안 보이는 것 같다. 진영 씨답지 않은 약한 모습. 그만큼 실은 진영 씨도 조급하고 힘든 상황이 돼버렸죠. 상황이 꼬여버렸어. 분명히 이제 나는 쟤한테 설레는데 쟤는 나에게 더 이상 설레지 않나? 그럼 조급함이 생겼죠. 굉장히 자기 중심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도 실은 저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 그만큼 진영 씨가 슬기 씨에 대해서 진심이었는데 좀 아쉽죠. 그러니까 융재 씨가 저 두 사람 사이에 이제 못 낄 것 같다. 강제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끼기 힘들어 보이네. 이것도 실은 슬기 씨랑 같은 맥락이죠. 아까 이제 슬기 씨가 내가 상황을 바꾸고 싶진 않다. 그 말이랑 같은 지금 표현이죠. 그래서 융재 씨가 얘기합니다. 지금 종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선택이었고 그래도 두 사람 사이에서 뭔가가 없는 거라면 왜냐면 아까 슬기 씨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오늘 결정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슬기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실은 슬기 씨가 종우 씨를 거절할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어서 선택한 걸 수도 있어. 그만큼 종우 씨는 최선을 다했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봤을 때는 실수한 게 없었지. 그 사이사이에서 이런 그런 허당 같은 행동은 했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티슈가 아닌 물티슈를 준다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은 했지만
그런 실수 말고 허투루. 근데 지금 융재 씨가 실은 정확히 말을 하고 있죠. 슬기가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융재 씨가 보기에 평소에 흔들리지 않는 진영 씨가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여기서는 마음을 좀 다독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는 뭐 그냥 되게 건성건성 제3자들 입장에서 관조하는 듯이 둘이 대화하네? 이렇게 그냥 느껴지는 정도의 톤인데 실은 진영 씨는 마음이 많이 힘든 상황이고 융재 씨는 그걸 알고 그리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거죠. 이게 만약 조금 뭐랄까 감정적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진영 씨가 아씨 내가 나 때문에 간 것도 아닌데 쟤네 왜 저래? 아씨 나 죽겠다 어떡하냐? 아 술 없냐? 그러면 옆에서 이제 융재 씨가 야 그러지 마 쟤네들 별일 없어 아까도 봤잖아 막 이러면서 막 위로해주고 그걸 뭐 몇 시간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성숙하고 멋진 친구들이니까 이 몇 마디로 마음을 알고 저 한마디로 실은 현실적인 얘기 상대한테 필요한 조언을 융재 씨도 속이 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걸 바로 캐치하고 필요한 얘기를 해준다는 게 그래서 오히려 더 불안정한 관계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 관계라는 게 노력에 의해서 바뀌는 관계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 처음에 결정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 이미 이 사람이 이성으로서의 관계가 아닐 것이다. 물론 그 애매하게 걸쳐있는 상황에서는 노력에 의해서 바꿔지는데 처음에 이 사람은 난 이성으로서 관계가 아니야. 이성으로서 보이지 않아. 그러면 이제 실은 거기서 이제 쉽지 않죠. 그걸 깨부시는 게. 그러면서 이제 진영 씨가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고 바로 융재 씨의 말을 알아듣죠. 그리고 저거는 실은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진영 씨가 스스로 느꼈거든. 아 내가 지금 조급했구나. 그리고 융재 씨가 이제 바로 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친구 관계도 결이 맞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렇게 융재 씨 입장에서 저렇게 말했는데 못 알아듣고 계속 징징대고 술 찾고 밤에 막 며칠 밤을 이 친구를 위로해줘야 되는 친구야. 그러면 융재 씨 같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얘랑 어떻게 친구해. 난 분명히 한마디로 전했고 이 정도면 진정하고 이해하고 바로 받아들여서 뭔가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융재 씨 입장에서는 결이 맞는 친구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 며칠 힘들어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을 보니까 나를 피하네? 그러면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참 사람 관계라는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융재 씨는 충분히 할 만큼의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듣고 뭐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었는데 왜 내 마음을 위로 안 해줘라고 하면은 융재 씨 같이 저렇게 센스 있고 무게감 있는 친구를 얻을 수는 없는 거지. 이건 사람 관계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 씨가 이 둘이 얘기하는 대로 옵니다. 융재 씨는 저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같이 얘기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같이 얘기할 마음은 없죠. 종훈 씨가 이제 자리를 비켜줘. 얘기해볼 시간이 필요하니까. 진영 씨는 마지막에 자존심을 지키려고 같이 해도 된다고. 같이 하기 싫으면서. 그래서 아이 뭐 그렇게 배려를 해준다면 이러면서 좀 멋쩍게 자리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굳이 거절은 안 할게요. 라고. 종훈 씨도 약간의 그 마지막 살짝 투정. 얘 보여서라고. 둘이 얘기하고 싶잖아. 보이니까 내가 비켜줄게. 라고. 서로가 이제 자존심을 세우면서 이제 시간이 마련이 됩니다. 그러면서 날씨 얘기로 시작을 하죠. 스몰 토크의 기본이죠. 날씨 얘기로 시작을 하는데 두 사람이 서로 입력일기를 기다리고 있어. 슬기 씨는 어쨌건 슬기 씨대로 종훈 씨가 아까 뭐 게임에서 이기길 바란다는 그런 말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진영 씨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꺼내야 될까? 이 사람이 꺼내는 말에 따라서 내가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진영 씨는 진영 씨대로 또 고민하고 또 그러고 있겠죠. 서로 왜 그리고 또 진영 씨는 자기가 자의로 천국도에 간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지옥도를 천국처럼 보내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질투도 나고 하니까 쉽게 말을 꺼내기가 어렵지. 상대의 말을 먼저 듣고 싶을 거라고 둘 다. 그러면서 진영 씨가 먼저 말을 엽니다. 아니 종훈 씨랑 그렇게 얘기 많이 하면서 뭘 얘기를 그렇게 할 게 많아. 나랑 한마디도 안 하더니 이렇게 정적이 흐르는데 그러면서 차별하는 거 아니냐고 투정을 부립니다. 종훈 씨랑 한 3박 4일 이야기하라도 하겠어요 라고. 그래서 그렇게 질투의 말을 오히려 하고 그렇게 투정을 부리고 나 지옥도에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라고. 자의는 아니지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 너와 얘기도 하고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네. 나한테 만약 선택권이 있었다면 지옥도에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 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살갑게 말했다면 슬기 씨는 또 좋아했겠지만 그게 또 진영 씨 색깔은 아니지. 그러니까 저 말에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슬기 씨가 말이 없으니까 진영 씨가 왜 물어보니까 슬기 씨가 재밌었냐? 그러니까 저런 슬기 씨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진영 씨랑 있을 때 되게 다채롭잖아요. 저런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들. 물론 마음의 상처를 저런 장난스럽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동우 씨한테 저렇게 말 못하잖아. 동우 씨랑 사귄다고 할지언정 마음이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었다고 할지언정 동우 씨한테 영호가 맘상을 있을 때 재밌었냐? 아니면 야 이렇게 못한다고. 종우한테 만약 저렇게 한다고 그러면 농담이 아니라 혼내듯이 하겠지. 근데 지금 진영 씨한테는 저런 말로 반장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슬기 씨의 다양한 모습을 끄집어내주는 거지. 슬기 씨는
마음고생이 심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호텔을 가가지고 밤을 보내. 물론 내가 지금 말하는 것만큼의 컨셉은 아니지. 이건 프로그램의 일환이니까. 근데 어쨌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와 보냈던 그 시간을 다른 사람이랑 가서 그리고 내가 하는 표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들을 하고 있어. 왜냐면 그 진영 씨를 데려간 여성이 진영 씨를 100% 좋아해서 진영 씨를 데려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슬기 씨 머릿속에 아무리 이 사람을 믿는다고 할지언정 머릿속에 어떤 상상들이 흘러가겠냐고. 나보다 더 적극적인 여성과 그 나와 지냈던 그 공간에서 물론 방은 달라졌지만 그 상상을 하는 슬기 씨의 마음은 보통 힘든 게 아니지. 오히려 쿨하게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할 수도 있지만 이미 마음이 설레고 좋았는 걸 썸이 시작된 상황에서의 그거는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이 진영 씨한테 너무 크니까 종우 씨 앞에서도 그냥 울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마음을 위로해준 종우 씨니까 그 마음을 보답하고 싶고 또 이기길 바라고 이 사람과 또 시간을 보내겠다 생각이 또 드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재밌었냐에도 참 함축적이죠. 진영 씨가 살짝 당황합니다. 아, 훅 들어오시네. 어제 뭐 했냐? 뭐 먹었냐? 그래서 맛있는 거 먹었냐? 라는 얘기에 뭐 진영 씨가 맛있는 거 먹었지. 뭐 고기 먹었지. 근데 슬기 씨가 나도 먹었어. 들었어. 오겹살이라고. 아니, 처음엔 무 주더니 뭐 나중에는 뭐 오겹살 줘? 이런 해변에서 이런 멋진 곳에서 오겹살 먹는 건 호텔 못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솔로 지옥이 약간 진영 씨와 슬기 씨 사이를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데이트 시간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너무 길다는 게 그러니까 선택지가 하루에 한 번이면서 그게 한 번 딱 선택하면 하루 밤이 돼 버리니까 너무 뭐랄까 그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어요. 물론 이거 솔로 지옥의 컨셉이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솔로라 다른 프로는 뭐 아침 데이트, 오후 데이트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랄까 너무 기회가 없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근데 여기서 이 말을 합니다. 진영 씨가. 근데 뭐 나는 어제 소주 먹었어. 라는 말을 하죠. 실은 여기에 많은 말을 담았거든. 많은 마음을. 어제는 소주 먹는 날이었거든. 그래서 나딘 씨랑은 소주를 먹진 않았지. 나딘 씨랑은 샴페인 먹었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민수 씨랑은 나는 민수한테 그런 마음이 없고 나도 힘든 시간이었어. 나한테 선택지가 있었다면 가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과는 거절하는 마음으로 갔어. 그 말을 구구절절 하고 싶은데 나는 그 마음들이 있지. 근데 저 말 한마디로 전달한 거거든. 근데 슬기 씨 입장에서 그 말이 그렇게 전달이 되기가 쉽지 않죠. 어젯밤에도 힘들었고 지금 종우 씨와의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진영 씨는 저 말이 함축적으로 전달되길 바랬을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슬기 씨라면 이해했을 수도 있어. 그 말의 맥락을 캐치했을 수도 있지. 어제는 샴페인 먹는 날 아니었어. 그래서 어제 좀 취했어. 어제 마음이 불편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어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 기분 좋고 막 샴페인 먹고 대화가 즐거운 그런 게 아니라 소주 먹고 마음이 안 좋은 거를 소주로 달래고 그런데 잘 달래지지 않아서 어제 좀 취했어. 어제까지도 너를 보지 못해서 나 좀 힘들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전해지지 않지. 그러니까 나딘 씨와의 시간은 그러니까 슬기 씨와 보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힘들었을지언정 샴페인 먹으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을지도 몰라. 물론 그게 갈등이 됐겠지. 근데 민수 씨와의 시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취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근데 슬기 씨는 지금 실컷 술 마시고 좋았겠네? 취할 정도로 지금 좋았다는 거야? 라는 마음도 있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아 그래 나를 못 봐서 힘들었겠구나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모르겠어. 그 말이 과연 슬기 씨에게 어떻게 전해졌을까? 근데 진영 씨의 마음을 안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척하고 싶겠지. 마음이 복잡해지니까. 우리는 복잡한 걸 싫어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그리고 이제 이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서로를 밖으로 내미는 경기인데 슬기 씨가 이제 나딘 씨 뒤로 자꾸 숨으면서 마치 공포 영화를 보듯이 보고 있어요. 어쨌건 결과는 1위가 조용재 씨, 2위가 최종우 씨. 종우 씨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종우 씨가 슬기 씨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더 먼저 주어졌죠. 그리고 3위가 이제 진영 씨. 슬기 씨의 표정이 마냥 조금 복잡해지죠. 마냥 좋지만은 않아. 근데 여기서 나딘 씨가 선택이 되잖아요. 저희가 전편에서 봤었죠. 나딘 씨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나딘 씨가 얘기를 합니다. 자기 마음에 좀 솔직한 사람 같아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다. 제가 표현을 많이 못해서 진영 씨한테 여태까지 저는 안 뽑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은 그 정도로 이미 알아. 나도 아는데 진영 씨는 여기에서 나딘 씨를 더 많이 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영 씨 같은 사람이라면 나딘 씨를 봤을 때 그러니까 물론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이런 외모적으로 첫인상에서는 슬기 씨가 훨씬 더 아름답지.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니까. 훨씬 더 아름답고 내가 처음 봤을 때 가장 예뻐 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개구진 모습도 같이 있을 때 날 설레게 하고 그런 건 맞지만 내가 가진 철학이나 나의 이성관, 연애관은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할수록 이 사람이 매력적인구나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나딘 씨야. 그래서 나딘 씨와 슬기 씨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알지. 진영 씨가 세정 씨와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이제 그 부분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바로 이 사람과는 이제 맞지 않겠구나라는 거를 판단하는 부분이 보였었잖아요. 근데 나딘 씨와는 그 반대였지. 대화를 할수록 점점 더 이 사람은 나랑 잘 맞겠구나. 이 사람 내가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게 올라갔다고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짧은 순간이었고 진영 씨가 뭐 세정 씨한테도 그렇고 나댄 씨한테도 그렇고 세정 씨한테 저랑은 안 맞겠네요 하거나 혹시 뭐 함부로 대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항상 자기 중심을 지키면서 대했으니까 나댄 씨가 그걸 판단하기는 좀 어렵긴 하겠죠. 그걸 알긴 힘들었겠지. 그래서 선택됐을 때 짐도 제대로 안 써놨다고 그래서 되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진영 씨가 슬기 씨한테 이제 얘기를 하러 갑니다. 실은 이게 거의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마지막 날 한 번 더 대화를 할 시간이 있지만 마지막 청국도였는데 못 갔어. 결국은 실패해버렸지. 그러니까 진영 씨도 자꾸 자기 마음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투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진영 씨 입장에서는 투정이야. 없으면 저 들어갈게요. 그래서 바쁘신가 해서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물론 장난이지만 살짝 투정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자리를 옮겨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국도 가신다고 너무 꾸미셨네. 서로가 더 꾸몄구나 이러면서 여전히 서로가 다 질투하고 있지. 이걸 또 종우 씨가 봤죠. 슬기 씨가 안 다쳤냐고 물어봅니다. 안 다쳤다고 하고. 그러면서 아쉽다. 그 마음을 솔직히 얘기하죠. 나 2등 하려 했는데 1등은 별로 관심 없고. 그러니까 나름 융재 씨가 도와준다고 도와줬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종우 씨가 워낙 전략이 좋았죠. 그걸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2등은 했었어야 했는데 그 멤버에서 좀 아쉽다. 슬기 씨가 멋있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에 승복한다. 종우 씨 힘 세더라. 종우 씨도 진짜 필사적이었다. 나는 오늘 져서 당연히 슬기 너를 데리고 가겠지만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종우 씨가 너를 데리고 가는 거에 대해서 나는 승복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솔직한 마음이지 실은. 난 진짜 근데 여기서 너무 담백하게 말해버렸어. 여기 텍스트로만 보면 나는 너랑 가고 싶었다. 너무 아쉽다. 종우 씨가 너를 데리고 간다. 그 마음을 전달한 거잖아요. 실은 나한테는 실은 네가 1순위였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는 걸 전달한 건데 그리고 어제 소주 마셨다는 얘기도 그렇고 그런 말들이 굉장히 담백해. 근데 그게 평소에라면 진영 씨의 멋진 부분인데 지금 슬기 씨는 힘든 상황인데다가 종우 씨까지도 이렇게 막 치고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말을 저 담백함으로 충분하지 않았었지. 그러니까 결과론이지만 충분하지 않았었다. 그렇다고 해서 진영 씨가 저런 담백함을 버리고 과장된 모습을 보인다. 한들 그거는 진영 씨의 멋을 버리는 거기 때문에 매력이 떨어져. 물론 한 번은 괜찮아. 한 번은 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또 진영 씨라는 사람으로서 또 어떤 거를 좀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진영 씨의 담백함은 진영 씨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랑 청국도 갔을 때 우리가 보냈던 그런 임팩트 슬기 씨는 임팩트 진짜 좋아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세정 씨가 했던 말이 머릿속엔 되게 강하게 남아있을 거라고요. 임팩트가 컸지만 다른 사람과의 작은 임팩트도 이걸 깰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근데 아마 진영 씨는 그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슬기의 마음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의미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지금 전달이 잘못돼 있죠. 슬기 씨는 저 말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헷갈리고 있는 걸 수도 있어. 그러면서 다 들었어 임팩트. 진영 씨는 모르죠. 임팩트가 왜? 다른 분이랑 청국도 갔던 것도 또 다른 임팩트로 다가왔다. 근데 그렇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진영 씨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는 있겠지. 청국도 약간 근데 구구절절 변명하진 않습니다. 청국도 약간 그런 곳이잖아. 진영 씨 입장에서는 근데 되게 확실한데 슬기와의 설렘은 슬기에게 가장 컸었고 그 마음은 확실하고 그리고 나댄 씨는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고 그 너무 확실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돼 있는데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슬기 씨가 정했어? 누구랑 갈지? 난 정했어. 왜냐면 이건 정해져 있죠. 여기 있는 사람은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지.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슬기 씨가 그걸 알면 나도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슬기 씨가 여기서 기대했던 말은 진영 씨가 그렇게 말해주길 바랬겠지. 나를 가장 설레고 좋아하지만 선택지가 없으니 네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냥 조금 가장 우정 같은 그냥 편안한 사람을 골라서 가겠다. 신경 쓰지 말아라. 나는 그래도 너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크다. 어떤 다른 식의 표현으로든 이 의미가 전달되길 바랬을 거예요. 슬기 씨 입장에선. 근데 진영 씨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지. 정체가 궁금한 사람이라고 대답해요. 그 누구예요? 나딘 씨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철학이 나랑 비슷해. 그렇기 때문에 더 알아보고 싶은 거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러니까 진영 씨가 여기서 난 너를 최고로 생각한다. 다른 사람과 네가 신경 쓰지 않도록 그냥 편안한 사람과 갔다 오겠다. 라고 하면 그거는 나딘 씨에 대해서 신뢰야. 물론 이 얘기를 나딘 씨가 듣진 않지.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해. 누군가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 그리고 나딘 씨는 그만큼 진영 씨가 생각하는 존중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존중하지 않는다 한들 그 사람을 낮출 수는 없어. 그게 진영 씨의 철학이라고. 그래서 물론 결과적으로는 슬기 잘 안 됐지만 진영 씨는 자기 중심을 이 상황에서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솔직한 사람이지.
슬기가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해줄 수도 있겠지. 그게 실은 더 상대를 헷갈리게 하는 사람인데 진영 씨는 어떻게 보면 너무 속이 투명한 사람인 거야, 이것도. 진영 씨가 슬기 씨를 힘들게 하려고, 헷갈리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자기의 말을 솔직하게 들려주는 거거든. 근데 슬기 씨는 그 말을 듣고 기대했던 말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또 나를 헷갈리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진영 씨도 내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할 거야. 슬기 씨는 실망하면서 알았으니까 됐어,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영 씨도 슬기 네가 원하는 대답을 들려주지 못하는 거를 조금 안타까워했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바로 오케이 하면서 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뭐 약간 다른 사람이라면 잠깐 내 말이 지금 그 말이 아니야, 지금 잠깐만 들어봐, 내가 지금 말이 헛나왔는데 이러면서 그냥 궁금할 뿐이지 이성적인 호감 전혀 없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진영 씨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닌 거지. 자, 그렇게 청도를 두 사람은 갔다 오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자유 데이트 시간을 줬어요. 이 자유 데이트 시간에는 이제 진영 씨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마지막까지 후회 없는 데이트를 즐기는 말에 진영 씨가 이제 바로 뛰쳐나가죠. 동우 씨가 진영 씨 얘기하러 갔다고. 그리고 진영 씨가 이제 슬기 씨를 찾으러 옵니다. 그 자리에 이제 나딘 씨가 있죠. 세정 씨도 살짝 자기랑 얘기하려는거나 기대하지만 지금 이제 진영 씨는 슬기와 얘기한다에만 지금 딱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나딘 씨가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이제 슬기 씨를 찾죠. 어쨌건 슬기 씨와 얘기를 하러 부릅니다. 나딘 씨 마음이 아마 좀 불편했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제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왔을 테니까. 그래서 종우 씨한테 내가 더 급하니까 양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물뜨러 한번 가봅시다 하면서 물뜨는 곳에 갑니다. 물뜨는데 안내 좀 해달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이제 슬기 씨가 이제 선배님만 따라오세요. 그래서 청국도를 4번이나 가셔서 이러면서 살짝 질투의 마음을 비꼬듯이 농담으로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제 지옥도가 약간 청국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청국도가 낯설지만 재밌는 곳이다. 더 있고 싶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슬기 씨가 엄청 재밌었다고 들었다. 진영 씨가 엄청 재밌었대, 나딘 씨가. 근데 재밌었죠. 나딘 씨 충분히 재밌었지. 진영 씨는 나딘 씨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고. 근데 슬기 씨가 오빠랑 청국도 간 게 왜 이렇게 오래된 것 같지? 오래전이지. 이 솔로 지옥의 나라는 우리랑 다른 시간으로 흐를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 며칠 전이면 몇 달 전처럼 느껴지겠지. 그러면서 진영 씨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슬기 씨도 맨날 어디 가고 뭐 그랬으면서 이제 서로 투정을 부립니다. 그래서 진영 씨가 이제 바다에서 사진 하나 찍어주겠다고 거기 서보라고 합니다. 사진을 찍죠. 근데 슬기 씨가 같이 찍자고 하고, 그 진영 씨가 자기랑 못 해본 일이잖아요. 종우 씨랑 했던 일이잖아. 그러면서 물론 저게 그냥 사진기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자기와의 추억으로 좀 덮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진영 씨 입장에서는 이게 어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혼자서 멜 수 있는 이 모습이 나는 좀 달라요라고 살짝 허세를 부리죠. 슬기 씨가 웃고. 그 사진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뜨고 두 사람은 얘기를 나누는데 진영 씨가 이제 한숨을 쉬죠. 마음대로 안 풀렸거든, 상황이. 우리는 막상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아. 그렇지. 마음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입이 안 떨어지는 거야. 상대가 나와 마음이 다를까봐 두렵기도 하고, 내 마음을 전달하자니 내 마음을 인정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기 씨가 그 참호 격투 때 진짜 멋있었다고 내가 그 얘기 했나 그랬는데, 진영 씨가 멋있었다고 했는데 진짜 멋있었다고는 안 했다고. 하지 말걸. 괜히 또 기세등등 해가지고. 약간 그런 거잖아요. 버릇 나빠지니까 칭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농담을 하는 거죠. 진영 씨 아니다고, 나 겸손한 사람이라고 칭찬 좀 해도 된다고. 그래서 나는 종우가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내 시선은 항상 오빠를 봤다. 머리로는 종우가 그냥 이기고 종우랑 가고, 왜냐면 진영 씨를 마음에서 빼버리고 싶어. 왜? 낯설거든. 낯선 건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이 설렘이 너무 싫어. 그래서 설레고 두근거리고 이 마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높은 곳에 가서 무서울 때도 두근두근 하잖아. 그 상황에서 고백받으면 고백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고백 확률이 올라가도 평지로 내려왔을 때 연애가 이어지는 확률은 평지에서 고백했을 때나 올라가서 고백했을 때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고백하면 성공률이 80%여도 내려와서 유지되는 확률은 평지에서 고백했을 때나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잠깐 그 설렘이 유지될 수 있지. 그러니까 반대로 이 설렘은 우리가 느끼는 공포와도 비슷해. 불편함이거든. 그래서 이 설렘이 행복감으로 쌓여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밀어내고 싶어. 나 혼자만 이런 거야? 오히려 두려움이 더 커지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종우가 이겨라. 나 그냥 종우랑 그냥 맘 편히 그냥 지내고 선택해서 나갈란다. 그런데 마음이 어때?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마음은 진영 씨를 볼 수밖에 없지. 진영 씨가 보이지, 계속. 진영 씨도 나도 너 씨름할 때 너를 응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상형을 얘기하면서 진영 씨가 물어봅니다. 내 외면은 하면서 눈웃음 있는 사람. 내면은 뭐라고 했지? 그랬을 때 슬기 씨가
오빠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내면이 진영 씨 같은 사람이 뭐야?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물어보니까 그 외면적인 이상형은 아무리 있었어도 결국 내가 끌리는 사람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미 끌렸다는 얘기야, 실은 저거는. 내가 끌리는 마음에 여러 가지 그냥 그 이유를 덧붙이는 것 뿐이지. 약간 좀 신경 쓰이는 사람? 그러니까 내면이 어떻다는 대답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신경 쓰이는 거지, 마음이 같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마지막 날까지도 슬기 씨는 저거를 인정하기는 어려웠을 수 있죠. 너무 힘들었거든. 진영 씨가 나도 종우 씨 뭐 너무 좋아하지만 너랑 종우 씨 있는 게 좀 꼴 보기 싫더라고.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너는 다른 여성들하고 이렇게 잘 데이트하고 천국도 계속 다녀오면서 나는 딴 남자랑 있는 게 싫으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진영 씨는 그 뜻이 아니란 말이야. 나도 너밖에 안 보여. 너의 행동, 너의 그런 게 나는 너무 질투나. 거든요. 우리는 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슬기 씨 입장에서는 그걸 알면서도 또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차라리 이 사람이 나쁜 남자버리면 내가 힘들지 않아도 되거든. 그래서 어제도 3등이니까 기다려야 되잖아. 근데 보기가 싫더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슬기 씨는 이 말이 좋죠. 그냥 진영 씨가 물어봅니다. 좀 정리가 된 것 같냐? 정리가 됐다. 이제 이 전날 종우 씨와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종우 씨에게 좀 보답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편안함을 느꼈겠죠. 그래서 이제 오빠는 결정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는 아직 안 했어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이죠. 안 했어. 왜냐면 분명히 나딘 씨도 좋은 사람이거든. 근데 여기에서 진영 씨 행동들을 쭉 보면 나딘 씨도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아까 슬기 씨한테 얘기를 할 때 나딘 씨한테 뭐 눈길을 잠깐 줄 수도 있었어. 아니면 뭐 나딘 씨와 나중에 얘기하자고 해서 나딘 씨를 찾아갈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없어. 슬기랑 얘기해야 돼. 그러면 딱 그거 목적이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슬기 씨한테 확신을 줄 수도 있었어. 그러면 슬기 씨가 흔들리다가 진영 씨를 선택할지도 몰랐지. 근데 여기서 나는 아직 안 했어. 라고 그냥 자기 마음을 정말로 투명하게 드러냅니다. 슬기 씨 눈빛을 보면 여기에서도 고민하는 표정이 드러나죠. 그러면 확신이 애초에 종우 씨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나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역시나 나를 헷갈리게 하고 나를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시도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 진영 씨는 정말로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이 사람한테 전달을 하는 건데 그래서 반대로 이 사람과 연인이 됐다고 가정하면 정말로 믿을만하고 이 사람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도 내가 상처받을 일이 없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두 사람은 상황적으로는 그런 사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신뢰가 쌓일 만한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더 봐야 될 것 같아라는 말에 슬기 씨는 이를 꼭 다물죠. 그러면서 고민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솔직히 너무 솔직한 부분이었는데 어느 부분이 고민되는 말에 지금 내 직업이 내가 군을 전역하고 정착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 그래서 좀 안정화된 사람을 만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여기 오기 전에. 근데 이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슬기 씨 입장에서는 거절당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슬기 씨는 아직 학생이라는 거 특히나 4학년이니까 더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4학년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저 말이 더 예민하게 들릴 수 있어. 그리고 피아노라는 이런 어쨌든 예술 계통의 일 자체가 안정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프리랜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연주가가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안정적이지 못한 삶을 사는 경우가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저 말을 들으니 슬기 씨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이 지금 나를 거절하는 건가? 라고 느낄 수 있지. 왜냐면 저게 평소 슬기 씨의 고민과 맞물려 있거든. 근데 진영 씨는 진짜로 자기가 오래 생각했던 거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 하나 지금 신경 쓰기 바쁘기 때문에 나랑 상대방까지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 오면 잘 해내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슬기 씨의 표정이 더 좀 냉담해지죠. 나는 안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아무래도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그냥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영 씨 입장에서는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여러 가지 조건들 그냥 다 제쳐두고 난 네가 좋거든 이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슬기 씨한테는 그렇게 안 들렸을 것 같아요. 마음이 가니까 그냥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랑 함께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사람. 나는 슬기 너한테 마음이 가고 너랑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나딘 씨에 대한 마음도 있어요. 겹치는 부분인데 어쨌건 나는 그런 조건들 생각하지 않고 네가 그래도 좋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도 지금 전달을 하고 싶은 의도가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진영 씨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또 아니다 보니까 정말로 자기가 이 사람에게 설레고 너희가 좋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너무 지금 슬기 씨가 그동안 생각하던 불안이랑 걱정이랑 겹쳐버리면서 슬기 씨 입장에서는 나를 거절하는구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슬기 씨의 표정이 슬프죠. 아까 냉담한 표정이었다가 이제 슬픈 표정으로 바뀌죠. 그래서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면 더 고민될 수도 있으니까 오빠 마음에 최선을 다해. 이러면서 이제 잘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지. 진영 씨가 진짜 인연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난 여기 들어왔다. 이러면서 난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게 고려됐던 부분은 하는 일이었던 것 같다. 이제 학생이고 갈 길도 굉장히 많을 거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거고 그래서 그 시간을 내가 함께 해주긴 좀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진영 씨도 슬기 씨가 네가 좋아라는 말이면서도 또 그 고민이 있는 건 사실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진영 씨가 뭐 3초면 사람을 알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통찰이 있는 사람인 건 맞겠지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진중한 사람이죠. 미래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많이 하고. 근데 슬기 씨는 진영 씨가 더 확신을 갖고 자기를 잡아주길 바라는 사람이길 바랬겠죠. 근데 오면서 이제 슬기 씨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 오빠한테 약간 서운한 거 있어. 서운한 게 한두 개겠어요, 실은. 슬기 씨가 서운할 만한 일들은 실은 너무 많지. 왜냐면 뭐 슬기 씨가 조금 살갑게 굴려고 이런 말들을 할 때 진영 씨는 어떤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차갑게 대하는 것처럼 슬기 씨는 느껴졌을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뭐 그 슬기가 아닌 다른 사람과도 뭐 임팩트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작은 임팩트가 모이면 그런 거를 깰 수 있다거나 이제 그런 말들이 와전돼서 들렸단 말이에요. 진영 씨의 마음은 아니었을 텐데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 슬기 씨가 서운하겠지. 이제 그런 걸 근데 막상 얘기하려고 해도 이 사람이 나한테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 또 명분이 있으니까 뭐 토치로 불을 붙인다거나 이제 예를 들어 그런 명분이 있으니까 물론 그 토치로 불 붙이는 순간이 서운한 이건 아니었을 텐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진영 씨가 명분이 있거나 직접 말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서운한 걸 슬기 씨가 딱 집어서 얘기하긴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진영 씨가 나한테 왜 서운해? 진영 씨는 모르지. 갑자기 슬기 씨가 서운하다고 하지만 아니야 해버려요. 이걸 구구절절을 어떻게 설명해?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했다지? 막 이러면서 서운하면 표현하기도 어렵고 네가 그때 그렇게 뭐 할 때 나를 쳐다보지도 않더라? 그렇게 말하기도 또 애매하잖아. 이미 또 한참 지나간 일이고 뭐 해야 될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나딘 씨랑 얘기한다고 선글라스를 가지러 가는 그 상황이어도 어쨌건 뭐 솔로 지역에서는 얘기하고 그런 게 당연한 거니까 그걸 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진영 씨가 이제 또 말을 하다 슬기 씨가 그냥 있다는 것만 알아도 나는 이런 슬기 씨 이런 표현들이 당당해서 참 좋은 것 같아. 근데 어쨌건 말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얘기를 안 하고 사람 불편하게 만드세요? 그러면서 슬기 씨 여우네요 여우? 라고 할 때 슬기 씨가 여우는 너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슬기 씨 입장에서는 되게 투명하게 행동했지. 진영대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영 씨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보이도록 행동을 했죠. 근데 진영 씨가 보는 슬기 씨는 종우 씨랑 막 데이트하고 물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걸 모르진 않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이고 그리고 진영 씨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솔직하게 말을 했고 상황적으로 나딘 씨와 얘기를 하면서 나딘 씨가 매력적인 사람을 알게 됐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솔직히 얘기를 했고 하지만 너한테 설렌다. 네가 가장 나한테 이쁜 사람이다라는 것도 얘기를 다 일관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영 씨는 자기 자신이 여우라는 거 느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 슬기 씨도 마찬가지지. 근데 이제 슬기 씨 입장에서 진영 씨가 나를 자꾸 헷갈리고 하고 힘들게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우는 너야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진영 씨는 그냥 슬기 씨가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아. 자기를 진짜 여우 같다고 느끼는 거지 않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진영 씨 입장에서 여우 짓을 한 게 없거든. 그래서 진영 씨는 슬기 씨 진짜 이런 거 잘하신다 이러면서 농담을 하죠. 사람 마음 뒤흔들고 이런 거. 슬기 씨는 자기 마음만 뒤흔들린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로만 이렇게 저렇게 농담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지. 근데 진영 씨는 진짜로 마음이 힘들거든. 겉으로 보여지는 게 너무 진중하고 어떻게 보면 차분해서 그렇지. 진영 씨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을 잘 잡는 사람이고 말을 좀 이렇게 세련되게 하지만 그렇다고 포장 기술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막 말을 좋게 하고 아니면 자기 마음을 살짝 숨기면서 좋은 면만 끄집어서 얘기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해. 누군가 그때 3회차인가 4회차에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진영 씨가 뭔가 이런 뭐 심리 포커 게임 같은 걸 잘 못했다. 그럴 것 같아요. 잘 못할 것 같아.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꾸미거나 뭔가 숨기거나 뭐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자기 마음 중에 일부를 조금 바꿔서 다른 모습으로 상대한테 전달하거나 그런 거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지 감정을 숨기고 그걸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걸 잘하는 사람은 아니야.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고 그런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지.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타인의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은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보수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막 그 쿨하고 막 그런 재밌고 트렌디한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직업이 유튜버고 뭔가 몸도 좋고 막 저런 막 문신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 처음 봤을 때. 근데 실제로의 진영 씨는 조금 더 책임감 있고 진중한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하는 좀 그런 쪽, 좀 더 보수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인 거지.
근데 이제 다만 진영 씨의 외향과 내면이 좀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처음에 진영 씨를 보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접근하면서 막 쿨하게 다른 사람 만나는 자기를 어필하고, 그럼 진영 씨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손절하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실은 대화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딘 씨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동우 씨와 민수 씨가 커트되고, 그리고 이건 이제 나딘 씨 편에서 얘기했지만 나딘 씨는 대화하는 걸 포기합니다. 대화를 하지 않아요. 뭔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 진영 씨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지 않죠.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나딘 씨가 진영 씨를 잘 아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고 나도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고 서로가 이제 바라는 가치가 같다는 건 알지만 이 사람이 한번 마음 먹은 것을 바꿀 사람은 아니다. 왜? 나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딘 씨는 더 이상 그 뭔가를 더 하려고 애쓰진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날 밤은 끝나고, 뭐 그 전에 이건 회상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첫인상 왔을 때 어땠냐라고 했을 때도 그때 진영 씨는 뭐 나딘 씨가 듣고 있어도 슬기 씨가 제 이상형에 가장 가까웠다. 얘기를 바로 하죠. 하지만 슬기 씨의 마지막 선택이 그렇지 않았죠. 근데 진영 씨가 이제 다가갑니다. 이제 슬기 씨에게. 저는 이성을 봤을 때 딱 3초면 느낌이 오거든요. 가장 느낌이 강하게 가는, 첫인상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장 느낌이 강하게 가는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되는 슬기 씨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슬기 씨에게 다가가요. 슬기 씨와 진영 씨는 서로 웃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영 씨가 얘기를 하면 슬기 씨가 웃어요. 항상 밝게 웃어요. 그래서 슬기 씨, 내가 슬기 씨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담백하지만 이것도 자기 마음을 드러낸 표현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도 딴 데 가서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 좋아하는 것 같아요라고 했지 내가 뭐 좋아한다고 그랬어? 막 이러면서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서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영 씨는 이 말을 하기까지 진짜로 고심을 하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이 말을 하기 전에 나딘 씨한테는 그런 우정의 표현을 했어. 서포트 서로가 할 수 있는. 왜냐면 서로가 마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인생에 있어서 같은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었고, 근데 서로가 서포트 하자는 식으로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그래 내가 좋아하고 설레고 이성적인 호감은 역시 슬기시다라고 확신을 가진 거죠. 그걸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결론을 내렸고, 그러니까 실은 타인을 헷갈리게 하지 않았어. 자기 마음을 진중하게 계속 들여다보려고 애를 썼던 거죠.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아마 프로그램 특성상 슬기 씨는 이 전에 결정을 내렸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진영 씨가 이제 자기 반성을 좀 합니다. 제가 같이 있는 동안 참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좀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있죠. 그러니까 표현이나 이런 게 진영 씨를 알면 그 표현으로 충분해. 근데 진영 씨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진영 씨가 어떤 마음인지 헷갈릴 수 있지. 그래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면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 좀 사주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표현해 보겠다.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나 선택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오빠가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는 건 알았으면 좋겠다. 멋있지 않아서 선택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래서 최정우 씨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진영 씨가 살짝 미소를 보이죠. 이에 대해서 슬기 씨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동안 종우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한테 진심으로 대해주고 저한테 표현하는 마음들이 정말 진실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세워둔 기준들을 종우 씨가 깨트렸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친구같이 잘 놀 수도 있고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진짜 그때 내가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항상 먼저 다가와줬으니까 이제는 제가 먼저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우 씨한테는 굉장히 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도 사람들이 충분히 만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진영 씨가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좀 더 비교되면서 종우 씨에 대한 편안함으로 더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 결과론적인 얘기지. 그래서 진영 씨가 종우한테 게임도 지고 사랑도 지고 다 졌다고. 원팬의 종우한테라고. 그러니까 졌다는 걸 인정하면서 미소 지을 수 있다는 거는 충분히 멋있는 것 같아요. 질 수 있지 사람이.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은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슬기에게 진영 씨와 슬기에게 종우 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슬기 씨가 마지막에 말했던 내가 나대로인 상태로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단점이 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 그리고 답답해 보이는 면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물론 근데 슬기 씨가 그럴 사람은 아닌데, 결국은 서로가 노력하면서 서로가 헌신하는 관계가 베스트지. 근데 사람들은 나 혼자 헌신한다고 착각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슬기 씨는 나 혼자만 헷갈려하고 나 혼자만 힘들어했구나,
이 사람이 그래도 마지막에 그렇게 나 헷갈리게 하더니 마지막에 나 선택했네? 그래도 계속 만난다면 날 또 헷갈리게 하고 힘들게 하겠지. 나는 이 사람 나 혼자만 또 좋아하고 그런 오해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종우 씨한테는 뭐 고마움에 대한 보답이고, 그리고 내가 원래의 나대로 자신감 넘치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 하면서 그냥 편안한 원래의 나로 그냥 유지할 수 있는. 근데 사랑의 정의는 내가 끌리고 저 사람이 나를 끌려 하도록 하고 싶은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대로인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건 실은 사랑보다는 조금 다른 감정일 수는 있죠. 이 마지막 선택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영화가 두 편이 있는데 둘 다 옛날 영화예요. 하나는 광식이 동생 광태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효원의 대사입니다. 거기서 이제 여주인공의 대사. 거기서 이제 윤경이라는 역할이었는데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짐작은 하고 있었죠. 하지만 여자는 짐작만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인연이라는 건 운명의 실수나 장난 따위도 포함하는 것 같아요. 라고 했나요? 어쨌건 그 말이 정확히 슬기 씨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영 씨가 진심으로 나에게 설레고 이 사람도 나의 마음과 같다는 거를 짐작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자는 짐작만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라는 대사가 있는 것처럼 슬기 씨가 그 마음을 짐작하면서도 자기가 힘들고, 그리고 운명의 장난이나 이런 실수가 실은 이 솔로 지옥에서 정확히 드러났잖아요. 뭐 민수 씨도 진영 씨를 너무 좋아하면서 두 번이나 총투로 가버렸고, 그리고 이 게임에서도 정말 간발의 차이로 비디오 판독을 해야 될 정도로 간발의 차이로 종우 씨가 이겼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운명의 실수나 장난 따위 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게 포함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대사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광식이 동생 광태라는 영화 속에, 물론 거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은 이 진영 씨와는 굉장히 다른 캐릭터긴 한데 어쨌건 그런 장면이 좀 떠올랐고, 그리고 또 하나 영화는 울버린이 나온 영화입니다. 울버린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삼각관계가 있었어. 그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죠. 요즘에 이제 울버린이 로건이라는 영화로 은퇴까지 해버려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뭐 그렇지만, 그 영화에서는 이제 삼각관계가 있어요. 피닉스, 그레이 진 역할을 했던 이제 피닉스라는 사람과 사이클롭스, 이 세 사람의 역할인데, 울버린이 굉장히 남자답고 그런 강렬하잖아요. 내가 내 손에 안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모습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약간 진영 씨가 가진 매력과 좀 겹치는 면이 있죠. 그때 그런 울버린의 대시를 그 여성이 거절합니다. 원래 남자친구는 사이클롭스라는 다른 남자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절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거절의 사유들이 울버린의 그런 위험한 매력, 그거에 끌리지만 그거가 위험하다는 걸 알아. 그게 이제 그 위험함이 울버린이라는 사람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좋아하는 자기 마음이 요동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야. 실은 안정적이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는 거지.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엑스맨이죠. 엑스맨 처음에 나왔던 그 3부작, 첫 3부작 거기 나왔던 그 설정인데, 그 두 영화가 저는 좀 떠올랐어요. 그 엑스맨과 광시동생 광태. 좀 최근 영화가 떠올랐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옛날 영화들이 떠올라서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재밌게 봤고, 이렇게 딱 5편으로 끝내니까 보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보셨겠죠? 근데 막 한 편이 막 1시간짜리 이러니까 부담 없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길지 않은 프로그램은 좀 다뤄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다루기를 바라시는 그런 내용들은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